모란이 폐기까지는 해서 왜 마지막 연애 찬란한 슬픔의 봄이냐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제 화자가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는 대상, 화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모란이잖아. 근데 볼 수 있지. 화자가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모란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찬란한 거야. 행복한 거고 아름다운 거지. 근데 동시에 그 모란을 잃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 뚝뚝 떨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서러워하잖아. 슬퍼하잖아. 1년 내내 운다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슬픈 거야. 그래서 찬란하면서 슬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장일단이라고 하지.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단점만 있는 것도 없어. 이 세상 모든 건 상대적이야. 이제 음과 양이라고 하지. 들어봤나? 태극무늬. 그 태극무늬 안에 보면은 어때? 흑색과 백색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흑색 안에는 조그만 점이 있는데 그게 백색이고, 백색 안에도 조그만 점이 있는데 걔는 흑색이야. 그러니까 장점 안에 또 단점이 있는 거고, 단점 안에는 또 장점이 있는 거고. 이게 뭐 몇 안 되는 세상의 진리 중에 하나지. 찬란한 것만 있지도 않고 슬픈 것만 있지도 않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모순처럼 보이지만 양립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역설법 보면 어때? 역설법의 정의 보면 어때? 뭐 모순되는 진술이지만 그 안에 뭐 진리를 담고 있다. 뭐 그렇게 써 있잖아. 그게 이런 데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더 예를 들어볼까? 뭐 저번에 그 뭐 잘생긴 오빠 좋아한다며. 그 잘생긴 오빠가 그러면 왜 좋아? 잘생겼으니까. 그럼 뭘 감당해야 될까? 너의 경쟁자들 때문에 불안하겠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너만 좋아하겠어?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동시에 좋아할 거 아니야. 다 경쟁자가 되는 거지. 불안하겠지. 그럼 사귀고 나면 무조건 좋게만 할까? 아니지. 잘생기고 인기 많은 사람들은 다 얼굴값을 한다.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겠지. 사랑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고. 그것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만나면, 사귀면, 고백 받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 그지? 근데 반드시 끝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품들 엄청 많이 배웠잖아. 이별로 슬퍼하는 작품들. 그런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 괴로워하잖아. 현대 노래 들어봐. 아이돌들 노래 다 마찬가지지. 사랑 노래가 절반이고 이별 노래가 절반이야. 그지?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 근데 헤어졌을 때 엄청 아프단 말이야. 그 아픈 이유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보면 돼. 내가 사랑한 만큼 아픈 거야. 이거 뭐 노래 가사가 아니라 사랑한 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럼 고통스러운 게 무서워서 안 할 거야? 해야지. 그건 별개야. 그것까지 감당하는 것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니까. 오케이? 또 뭐가 있겠어? 고양이 키우잖아. 처음에 내가 고양이 주웠다고 했지. 양줍을 했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떤 한 생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감수해야 되는 일이야.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뭐 비용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때는 거의 비용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이제 좀 비용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데리고 왔지. 근데 그 정도로 많은 걸 희생해야 되는지 몰랐어. 알았으면은 좀 더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잠을 못 자. 얘랑 나랑 그 생활 주기, 생활 패턴이 안 맞으니까 내가 잘 때 얘는 막 돌아다니고 막 울고 물고 지금도 새벽마다 가끔 물어서 깨워 밥 달라고. 그리고 어디 밖에를 마음대로 못 나가 외출을. 뭐 어차피 집돌이라서 거의 집에 밖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여행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 근데 뭐 걔가 애기 때는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거의 집에만 묶여 있었던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나갔는데 에어컨 꺼진 거 아니야? 막 너무 추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온갖 걱정이 들어. 오만 가지 걱정이. 그리고 얘 때문에 뭐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병원도 갔었지. 응급실도 막 갔었지. 생각보다 그 감당해야 될 게 진짜 많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얘도 적응이 됐고 내 생활 패턴에 동기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됐는데 그 정도로 감당할 게 많다. 또 지금이야 좋지. 지금 너무 예쁘지. 그래? 1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진짜 너무 예뻐. 애가 건강하잖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모든 존재는 어떻게 돼? 생로병사 이 단계를 밟게 된다고. 얘가 지금은 생의 단계니까 얼마나 예뻐. 윤기 나고 진짜 막 예뻐. 너무 예뻐. 근데 늙겠지. 나도 늙고 있는 지금 와중에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얘는 나보다 더 빨리 늙을 거란 말이야. 늙으면 어떻게 돼? 병들어. 그리고 병드는 게 오래 가겠지. 얼마나 오랜 기간 아플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무조건 아프지. 반드시 이건 필연이지 필연. 관절도 아플 거고 이빨도 아플 거고 눈도 아플 거고 어디든 다 아프겠지. 분명히 병에 걸릴 거라고.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예뻐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 근데 해야지. 왜?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건데. 어느 하나만 취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갖다 버려? 그런 인간들이 많으니까 지금 저렇게 들깨나 들고양이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게 심각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멍청한 인간들이 그 뒤에까지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이것만 본 다음에 그냥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지른 거지. 지르고 나서 감당 못하겠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지. 비겁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가 밝혀지겠지.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들어봤지?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 보통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니까 정말 인연을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나도 거의 그렇게 해석했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석을 해줄 때도 있어. 근데 이건 반쪽짜리 해석이고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그니까 인연을 함부로 맺지 말라는 뜻이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근데 인연이라는 건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게 된다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길들이게 된다면 뭐가 발생해? 책임과 의무가 발생해. 마땅히 해야 되는. 권리만 누릴 수가 없어. 거기에 수반되는 어떠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맺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분별력, 판단력, 안목,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이 상황을 넓게 볼 수 있는 능력, 길게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감당할 수 없는 걸 분수에 맞지 않게 해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모든 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모든 건 상대적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질문 좋았다.